그렇게 봐요. 지구 제국이 만들어지고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모두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권국가의 지금 개발국가의 주권 중에 상당 부분을 양도해서 이걸 지구 제국이 가져가서 해내고 글로벌한 문제는 그다음에 내셔널한 문제 이런 것들은 일국적인 문제 또는 지역적인 문제들은 그 지역의 정부가 지방정부처럼 해나가는 이런 단계. 안녕하세요. 방금 들려드린 거 잘 들리셨나요? 유시민이 작년 말 자기 책 출판기념회에 그 속으로 만쳐놓고 한 얘기에서 앞으로의 인류 역사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전 세계적, 전 인류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점점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지구 제국이 생겨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거라고, 인류가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구 제국, 세계 정부가 탄생하고 각 나라의 정부들은 일종의 지방 정부처럼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쭉 얘기한 것들 중에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들 중에서 제가 좀 나름 매우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잘 보이시나요? 인류는 지금 얘기한 지구제국, 세계제국, 단일 정부가 없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 인류의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체는 똑같은 유전자 염기체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모든 인류는 인종, 국적, 피부색 등에 아무 상관없이 이 염기체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인종적,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을 이루어서 국가별로 따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이제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믿음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셋째가 대중민주주의는 본래 탐욕스럽고 자기만의 이익을 쫓는 대중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민주주의는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대중민주주의라고 신개념어처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대중민주주의는 본래 수준이 낮고 천박하고 이기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지금 세태로 인해서 20대 남성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낮아지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제가 우리나라 영화 독전 이전에 최고로 제일 좋아했던 영화 블레이드 러너 1편의 그 무대가 떠오르더라고요. 1982년에 만들어졌다는 그 영화를 저는 1993년에 이대 앞에서 처음 봤었는데요. 그동안 처음 개봉된 거 하고 그다음에 디렉터스 컷하고 몇 번을 봤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저는 상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맨 처음에 봤던 그 개봉편을 더 좋아하는데, 오늘 본 IPTV에 있는 거는 디렉터스 컷이더라고요. 근데도 굉장히 오랜만에 또 봤더니 여전히 좋더라고요. 까먹고 있었는데 마침 또 37년 전에 만들어진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이 올해 2019년이더라고요. 로스앤젤레스가 지역이었고요. 1993년에 처음 보면서 굉장히 쇼킹하게 생각했던 게, 영화에 흑인 배우가 단 한 명도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것 같은 분위기고, 최고의 권력은 그 창조자인 미국 회사가 그 리더가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의 경제시장은 일본에 점령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정부, government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경찰, 폴리스는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서 보니까 진짜로 뭐 흑인은 한 명도 안 나오고 그냥 대사 속에서 뭐 nigger 이렇게 단어로만 나오고, 인도 옷은 등장하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도 나오고, 그런데 정말 흑인도 한 명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어린이도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영화였습니다.
1982년 만들어진 이 영화 속에서 Replicant Nexus라고 불리던 그 인조인간은 요즘은 클론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자신의 클론 복제품이 생기면 정체성, 아이덴티티까지 같은 걸로 봐야 되냐, 아닌 걸로 봐야 되냐라는 이런 내용이 음,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수능 그 EBS 비문학 교재에도 실립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하게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그 배경은 정말 디스토피아였죠. 유토피아의 반대 개념 디스토피아요. 유토피아 이상향이라는 이 본래 그리스어라는 이 말은 영어로 nowhere 어디에도 없는 곳 too good to be true 진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좋아서 어디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라죠. 근데 nowhere를 철자 띄어쓰기만 한 칸만 다르게 하면 now here 지금 여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로 존재하기 불가능한 곳이라는 이 뜻이 띄어쓰기 한 칸 차이로 지금 여기라는 뜻이 된다는 게 참 재밌죠. 그러면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토마스 무어가 쓴 소설 제목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그 반대 뜻인 디스토피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상이 가능한 최악의 장소라는 이 말은 지난번에 정치적 견해들 그 A Political Spectrum 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그 복지를 통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를 주창한 존 스튜어트 밀이 사용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요즘 서양에서 이 공리주의 말하면 좀 무식하다 소리 듣는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디스토피아 소설은 알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겠죠. 1932년에 출판된 거요. 근데 이 사람만큼 유명한 이 사람의 동생이 줄리안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의 할아버지가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을 평생 동안 후원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진화론은 논리적 실증적으로 결함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그 반론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래도 종의 진화는 돌연변이들 중에서 자연의 선택을 받은 변종들이 살아남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 진화론의 이 난공불락의 이거는 뭐 아직도 너무 튼튼하죠. 줄리안 헉슬리가 작가인 형 알더스 헉슬리만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이유는 그가 유네스코, UN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초대 사무총장이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UN 산하 세계 기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가 유네스코의 그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런 게 우리 너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이 유네스코에서 또 그 이다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트러블 메이커 이다나 트럼프가 또 탈퇴해버렸죠. 유네스코의 초대 사무총장이었던 줄리안 헉슬리는 본래 진화생물학자이자 우생학자였습니다. 우생학을 단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뭐 일종의 인종개량학쯤 될까요? 아무튼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해서 더 나은 유전자를 개발해내는 분야, 뭐 요즘 굉장히 인기가 좋죠. 매우 핫한 거죠. 이런 분야의 전문가였던 줄리안 헉슬리는 또 일각에서 커뮤니스트라는 비판도 꽤 받았고 지구상에 너무 잡다한 뭐 쓸데없는 문화들 뭐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런 비슷한 말도 했다고 하고요. 또 인구가 너무 심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지구의 환경을 해쳐버릴까봐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An Essay of a Humanist 한 인본주의자의 뭐 에세이 이 정도 될까요?
이 책에 있는 유네스코 챕터 부분의 결론에서는 또 one world, 하나의 세계, 얘가 인류의 미래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해 놓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자기가 하는 말을 스스로 믿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는 소로스류의 글로벌 엘리트들이 집요하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끈덕지게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신세계 질서, 극소수 엘리트들이 전 세계 국민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그 황당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의식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걸 점점 더 심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세계 질서, 세계 제국, 세계 단일국, 이런 글로벌 엘리트들의 목표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런데 간단합니다. 이들이 주창하는 길이 전 세계 인류 99%에게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 상상 가능한 가장 끔찍한 세상이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글로벌리즘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지구 재화의 양극화, 노동 경시, 오직 이익 창출만을 위해서 인명, 생명을 함부로 마구잡이로 다루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허가받고 합법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입니다. 살인의 외주화, 이런 것들이요.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 이것이 이들 극소수 글로벌 엘리트들이 전 세계 인류를 강제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방향이죠. 근데 유토피아의 띄어쓰기 한 칸, now here, 지금 여기에서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두 정치 리더들이 계시죠. 함께 잘 사는 나라, 억강부약, 공정, 평화, 복지, 똑같은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유시민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대체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글로벌 엘리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 유시민은 자기 자신의 모습, 자신의 경험을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투영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합니다. 자기가 맨날 거짓말을 해도 믿어주는 많게 봐야 우리 국민 전체의 2% 정도의 사람들과 한 100만 명, 많게 봐야 맨날 억지 과장으로 자기를 띄워주는 언론 플레이가 진짜인 줄로 착각하고 착각하는 게 몸에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경기도 지사 선거, 도지사 선거 그때 참패했을 때 아니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그때라도 멈췄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맨날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꾸고 악하게 살면서 사람은 본래 모두 악하다고 그냥 믿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악하다. 사람들은 무지하다. 근데 자기만 악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찬처럼 다 악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걸까요?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사람은 본래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중에 후회도 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이 본래 악하냐 선하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람이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도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사람은 본래 그 본성이 개미, 벌, 새떼들 이렇게 똑같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수천 년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그 공동체의 최대 단위, 가장 큰 공동체로 국가, 나라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며 살아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나라, 국가를 만들어서 영위해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완전히 대등하고 동등하게 각 나라의 주권을 함께 좋은 쪽으로 행사하면서 모두의 평화를 함께 추구하는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과정의 중간중간 어느 한 대목에서 잠깐씩은 남의 말에 속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마지막에는 집단지성으로 뭉치면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항상 올바른 결론, 공동체의 가장 많은 다수를 위해서 가장 올바른 결론을 내면서 살아왔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삶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유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지키고 나라마다 특색 있는 문화를 읽으면서 서로 협의하고 동등하게 함께 의논하면서 수천 년 살아온 아름다운 인류를 계속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맞는 일이고, 그죠? 유시민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Good night.